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문제진단법, 합의진로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합의진로 이후의 내용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다시 돌이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한다라는 거고, 도식화를 할 때 6가지 도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들을 설명하고 또 이 도식에 따라서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순위부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합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화까지 하고, 또 이번 달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다루어서 또 그 내용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오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할 건데,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 이 합의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또 이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이런 것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그 문제진단법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음, 초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장 초기의 모습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경우 그런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이 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원을 생각해 볼 때 이 원이 각각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것에서 음, 이 원으로 가요. 이거는 박스가 돼서 자, 이러한 3가지 원이 이제 각각의 주체에서 의견을 조율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뭐 부부 문제라든지 개인 문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개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그 각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런 이제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고 이게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도 그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주체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래 순위의 문제였는데 이런 식의 순위의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만 순위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순위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일단은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과의 순위의 문제를 맞춰서 누가 먼저냐, 이 사람에게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우선순위가 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을 고려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맞출 것인가. 여기 이제 이게 합의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맞추면은 이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저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돼버려요.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나에게는 이게 필수적인 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익하고, 선택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선택적인 얘기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필수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거고,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런 입장의 차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맞춰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맞췄을 때 이렇게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걸 이제 구조화하는 거. 어떻게 붙이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더 복잡한 내용을 고려해서 해서 이거를 여기다 붙일 것인가, 여기다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체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이제 합의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 그냥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커져요.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는데 개념 속에는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간다는 접근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게 어, 이것을 이제 돌리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돌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게 연결시킬 것인가 에 관한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어, 이 단지 둘 사이의 합의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힐 때 이 새로운 주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중재시킨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서 만약에 둘 사이로만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또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세 번째 주체를 이 속에 이제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재하게 돼서 그래서 좀 더 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안 됐던 것도 이 중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에는 꼭 뭐 판매자와 그다음에 소비자만 연결된 게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가 멀어서 도저히 연결되지 못할 때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놔서 그래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있기도 한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연결되면 또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다 여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으로 만들었고 이 세 원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이 맞붙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맞붙게 되고, 이렇게 맞붙게 되고, 이렇게 맞붙는 거를 좀 더 단순화해서, 그래서 이걸 다 빼게 되면, 그러면은 요것만 남는. 그래서 요 개념으로 합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합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이거를 원으로 집어넣으면 피상담자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원으로 집어넣지 않고 사각형으로 집어넣으면 그럼 이거는 상담자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개념상 이 안에 상담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을 빼면 그래서 원을 빼면은 이렇게 하면 상담자가 되고 원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피상담자가 되고 그래서 피상담자의 경우에는 이게 합의의 문제에 관한 어, 자신, 그다음에 타인, 그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더 큰 목표 혹은 의미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피상담자가 아니라면 이게 확장이 되어서 뭘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관점적 해석으로 자신의 관점, 그다음에 타인의 관점,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점, 적인 해석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이걸 이어가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사탄의 관점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에서 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이 계층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원으로 하는 그러한 단계였다가 그 원이 이런 선으로 형성이 됐고 그 선에 원의 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더 발전돼서 사각형, 면의 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상승해서 그래서 똑같은 원리인데 이걸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서 이제 이걸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할 부분은 이제 육각형 내에서의 그러한 차이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음,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개념상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구현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은 구현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기술의 어떤 수준상 구현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구현될 수 있으니까 입체 개념은 아직은 좀 힘들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합의 개념에서 이제 원의 개념으로, 이거는 이제 선의 개념이었지만 원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걸 이제 그리는 요령이 있는데, 그리는 요령은 처음에는 이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신, 그다음에 타인이 누구인지, 그거는 이제 또 더 아래 단계에서 생각해 봤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래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자 했던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만들고자 하고 여기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의미상 이런 의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생긴다 혹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표현을 해내는데 여기서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걸 여기서 표현할 때는 여기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 들어갈수록 합의가 잘 되는 거죠. 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들어올수록 그래서 여기가 합의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오면 합의가 잘 되는 거야. 서로 합의가 잘 되는 거야. 그 개념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안이 이렇게 모이는 걸 의미하는. 그래서 처음에 합의가 안 되는 이 위쪽으로 합의가 안 된다. 근데 이 안쪽으로 합의가 된다. 이런 상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의가 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대신 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근데 이제 위에서도 이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커진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표시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합의를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일로 내려와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합의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안쪽에 모이게 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고 그리고 이 도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여기가 문제 상황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게 문제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선순환의 이제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걸 이루게 되는 모습이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요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합의가 됐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표현해 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식적으로. 이전에 이 사람의 문제는 여기에 관한 거였다. 그러면 이거는 순위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역시 합의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뭐 골치가 아프다 혹은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 부분의 문제가 컸었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음,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는 하다 보면, 어, 지금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좀 현실적인, 그리고 또 좀 실제적인 얘기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주로 우리 과제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어, 진행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진단법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 진단법이라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상 어, 개론을 하던 원리를 하던 역동성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 진단법이. 이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직렬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 직렬적으로 이어져서 하나 끝나고 다음 이어지고 하나 끝나고 다음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끝나고 다음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계속 또 만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론에서 만나는 게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다 근처에 있어요. 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채워져서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런 개념이면 여기서 뭐가 여기랑 뭐랑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쭉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잊혀지게 될 것 같은데 다음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앞에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게 축적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그러는 개념이라서 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연결되는 더 좋은 과제는 합의의 과제일 것 같지만 합의의 과제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 과제로 가다 보면 2학차 문제진단법의 합의 문제. 그래서 합의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 부모님, 여학생, 또 여기서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심리학과 진학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신임이 하득한 고3 여학생이 부모님과 대학을 놓고 교제하다가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다투게 되었다. 자신은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수학의 비중이 적은 대학을 수시로 지원하고 싶은데 부모님 명문 대학에 갔으면 생겨 수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시간을 더 늘려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의견 차이의 문제가 됐고 의견 차이의 문제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여학생은 부모님께 반항하는 의미로 잘 다니던 학생부 예배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게 그건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음, 스스로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됐다는 게 결국은 반항의 의미로 학생부 예배에 잘 나가지 않게 됐으니 이런 식이면은 심리학과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애초의 바램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악순환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말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요 틀 내에서 또 이걸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이건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지를 볼 수 있다. 구도가 다르거든요. 사진을 찍어봐도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태양 쪽으로 딱 하니 구도를 잡으면은 그럼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구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관점을 다르게 한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입장의 차이를 이제 고려한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진단법에서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게 뭐 해당되는 문제가 자기의 이제 일반적인 문제적인 것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그것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배우고 나면 그럼 이제 전체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지구라는 개념도 이게 결국은 이게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쪽만 생각하면 이쪽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인생도 결국은 어떤 부분의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 배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부분적인 것에서도 다른 이제 각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때에도 생각하는 이 관점, 내가 제일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 이상의 다른 관점을 보는 거. 여기도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 이상의 다른 관점을 보게 하는 과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게 합의의 관점만 봤지만 이 합의만 전부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리든 뭐든 이것도 이게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로 와서 원리에서 그냥 최근에 있는 하나의 원리 속에서, 최근에 있는 하나의 과제 속에서 이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거나 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과 대답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멀리 안 가요. 이게 자신, 필수, 이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나오는 게 하나님이고,
자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 네.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개념이 멀리 가서 이게 이제 다른 얘기로 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하나님 나오고 사람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사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시지 않았던 것을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촉박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래서 잘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관계. 하나님 이외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목표라는 게 있고, 혹은 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은 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그러면 이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죄이기 때문에 그걸 저지르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벌을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처벌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만드신 분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신앙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인생에서 결국은 이거를 자기가 소멸시켰다라고 한다 해도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세에서 보게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걸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해야 되든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 문제에서 요 문제로 가는 거는 이거는 아주 당연한,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 분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도 여기서 이렇게 분화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당연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6가지가 있게 되는 것은 결국 피자를 자르면은 어떤 식으로 자르든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피자를 어떤 식으로 잘라도 피자는 그렇게 자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삶이 이걸 어떻게 잘라도 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전체 6가지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음, 이 외에 7가지 혹은 뭐 5가지 그런 걸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꼭 뭐가 하나가 빈다는 거를 알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자른 거라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전체 인생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나눌 방법이 없어요. 8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8가지로 나눠보든지.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 4가지, 혹은 6가지, 혹은 8가지. 인생을 구분하는데. 근데 하여튼 짝수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8가지로 해서
뭘 두 개를 더 포함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누가 그거를 하려면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발견한 것까지는 6가지.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개인과 대인으로 나눠. 그리고 이 중에서 상중하로 나누는. 근데 요거를 4가지로 또 나눈다.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발견해 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게 순위 문제, 합의 문제, 그다음에 선악 문제, 조직 문제, 관계 문제, 심층 문제 해서 6가지 문제가 있고 6가지 문제를 아는 그러한 도식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합의 도식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차트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기서 표현한다. 그리고 그럴 때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악순환이고 잘 되다가도 안 되면은 악순환이고 이건 선순환이고 이건 악순환. 이렇게 가면 악순환. 합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 어쨌든 다른 누군가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죄가 돼요. 이렇게 이제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해도 이렇게 멀어져. 하나님이 붙들어도 멀어지고. 이게 죄가 돼요. 거부한 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멀어지는 그게 죄가 돼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소멸했다. 그럼 이제 죄가 돼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서 마지막엔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값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걸 이제 대응해야만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뭐든 그러다가 이제 더 좋은 방식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연합이 되면 그럼 이제 이건 의가 되는 그럼 선이 되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모두 부정하고 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죄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서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결국은 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석에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이제 또 함께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탄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 분야에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이제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사용한다. 성역 상담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성역 상담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역동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역동성의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역동성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이런 식으로 실제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 합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좀 쉬도록 하죠. 어, 질문이나 혹은 뭐 소감이 있을까요? 먼저 참여한 김지인 간사님 한마디 해줄 수 있겠어요? 김지인 어, 간사님이 제일 열심히네. 네. 합의,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과제 하셨던 합의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방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과제 내용 속에서, 원리 과제도 있고, 합의 과제도 있고, 근데 합의 과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을 피해서 이 여학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원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시켜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 인도하심이라고 또 하나님 뭔가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두고 싶다는 어떤 신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하나 이제 부모님과 이게 다툼이 있어서 그것도 그는 수학 부분에 수학 점수를 높이면 어떤가 하니까 그건 너무 힘들다. 수학을 공부하라는 건 난 수학에 자신이 없는데 난 아픈 사람만 위로해주고 싶었지 수학을 공부하라는 건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려니 차라리 나는 하나님도 싫고 부모님도 싫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양상이라서 그 속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수학을 안 하고 싶은 거냐? 혹은 또 부모를 이기고 싶은 거냐? 부모를 이겨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수학을 안 하고 싶은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난 수학을 안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부모를 이기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입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 나와서 그래,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뭐였느냐? 그리고 또 뭐가 더 중요했었는가? 애초에 가졌던 그 마음은 뭐였는가 해서 사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심리학가도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랑 이거는 이제 잘 융합이 될 수 없으니까 어느 게 하나가 더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멀어지게 하는 게 자신의 욕구였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방향은 이제 나는 이게 욕구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하면 소원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멀어지는 건 욕구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건 소원 때문이다. 그래서 소원이 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뭔가를 찾을 때 애초에 가졌던 소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요.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나는 수학이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럼 이제 계속 멀어지는, 혹은 또 이기고 싶어요. 혹은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그럼 멀어지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조언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리가 있고 또 그게 또 납득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때 이렇게 들어오던 이렇게 돌아오던 돌아오다 보면 또 다시 수학도 잘하고 그다음에 명문 대학에 가서 또 훌륭한 할 수 있는 대로 명문 대학에 또 꼭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수학도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이루게 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걸 해나가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좀 설명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네, 하는지.
네네. 네. 그다음에 윤인미 집사님은 어떻게 한 말씀 네, 가능하세요? 네네. 되게 네.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그 문제진단법을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아직 듣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이 질문이 그 적합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사용하는 그 원이라는 거는 다 이차원적인 원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제 네. 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이차원적인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원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 교차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딱 그 총량 100 안에서의 나머지가 딱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네. 20%가 교차가 됐으면 80%가 교차가 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제가 뭐 순위나 이제 합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이차원적인 면적으로만 다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뭐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자도 사실은 얇은 면적의 피자가 아니라 그 안에 도우가 깔려 있고 소스가 있고 치즈가 이렇게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 반지름이 다 똑같이 분포돼 있는 이런 면적으로의 이렇게 문제를 진단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입체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정확히 설명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림을 막 그리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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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게 적절한 설명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애초에 그런 어떤, 그도 사실 되게 결핍이지만, 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가라고 한다면 시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겹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쌓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러한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가 다른 소유와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에 맞닿은 부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겹쳐졌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그냥 요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겨요. 이렇게 겹쳐지기만 했을 뿐인데. 뭐 말씀하신 것도 피자도 피자 위에 뭘 올리느냐. 만약에 피자를 이렇게 올렸던 거를 다 분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 따로, 치즈 따로, 또 뭐 위에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다 나눠 놓으면은 더 큰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위에 층층이 이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한 번에 베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벌려 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제가 그 피자 집에 가서 종종 이렇게 포장된 걸 가지러 올게 보다 보면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예, 조리대가 있고 조리대 위에서 보면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빵 넣고 위에 뭐 이렇게 탁탁탁탁 뿌리고 그리고 이제 굽고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손해야. 내가 이만큼 손해보고 있어. 이만큼 손해보고 있고 이만큼 손해보고 있어. 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남은 게 요 정도니까. 보세요. 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원래 나는 얼마나 있었냐면 이만큼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마저도 더 집어넣어서 나는 없습니다. 다 얹혀져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그 큰 피해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의 의미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위에 얹혀진 거니까.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엔 왜 들어가겠어요? 천국을 왜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들어가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구현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시너지가 생긴다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어떤 이제 통찰이기도 해요. 이게 손해 본다. 부피가 줄어들어가고 있어. 줄어들어가고 있어. 내가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되는 나는 사라지고 있어. 난 이제 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일치가 돼서 이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모님의 모든 걸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반대로 그럼 나는 하나님도 없어. 사람도 없어. 나 혼자야. 나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내 걸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줄어들지? 왜 줄어들지? 하다가 이제 나중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시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게 선순환이다. 이게 선순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건 결국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소멸돼요. 무슨 짓을 하여튼 소멸돼요. 뭐 축구를 아무리 잘하건 바둑을 아무리 잘하건 연기를 아무리 잘하건 뭘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만 그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축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멸된 부분과 얻는 부분, 얻는 것과 잃는 부분,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제 질문은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근데 답변 내용이 또 뭐 되게 의미가 있는 또 답변을 해주셔서 혹시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예, 네네네. 예, 소멸의 개념으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제가 아마 네. 청량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질문을 이렇게 그림을 좀 제가 그림에서 제가 정확히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 근데 아무튼 답변해 주신 내용은 되게 많은 분들이 다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질문도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서 네네. 요게 상실된다. 이게 상실은 아니에요. 이게 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간, 위로 보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지, 옆으로 보면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가 달에 가리는 거거나 달이 해에 가릴 뿐이지 달과 해는 이게 소멸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맞춰진다. 이거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아, 그거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그 그러면 뭐, 상실형으로 질문을 드렸던 게 아니라서. 네, 다만 이제 이 도형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의나 순위의 문제로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에도 되게 내재되어 있는 또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던 게 그 앞선 이제 강의들을 제가 안 보고 아직 이 이제 학차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질문이 이제 적합한 질문인지는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음, 네, 그래서 지난 이런, 시간을 네, 한번, 네, 지난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봐야 한번,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 강의 영상을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도식화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수식화한다는 것. 이게 수식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 전체를 없애는가 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엄청난, 말하자면, 어,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놀라운 개념이거든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도식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도식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지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이 도식으로 표현되고 도식이 이걸로 다시 확장이 돼요. 이사 갈 때 이 이삿짐을 이사 트럭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안 그러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삿짐 사람들이 이삿짐을 안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이제 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궁금증이 해소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발전시키는 개념이지. 그걸 못해서 난리지. 철학에서도 그 철학적인 그런 모든 그 복잡하고 그리고 책으로 표현되는 많은 부분들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시작할 것인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개념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그 단어도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그를 그 복잡함을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이걸 어떻게 축약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패러다임이다라는 단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용어, 그다음에 도식, 수식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이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왜 필요한지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걸 또 반대로 다시 이 압축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파일을 압축한다. 왜 압축하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죠. 파일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못하면은 이걸 이렇게도 못해요. 그냥 그걸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갑도 그걸 지갑이 이걸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에서 또 뭔가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럼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